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외부터 먼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수원이 UAE 원자력 공사와 원자력 수소 등 넷째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6박 8일 순방길에 원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자 방산 원전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보성파워텍은 9.06%, 우리기술은 5.32% 상승합니다. 2차 전지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 이슈에 배터리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첫 전략적 협력 사례인데요. LH 배터리 컴퍼니는 다음 달 신규 공장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 말 완공,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작 법인을 통해 생산된 배터리는 북미 혼다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시간의 관련주로 나인테크, 나라 M&D가 각각 움직였습니다. 나인테크는 7.54%, 나람 M&D는 3.57% 상승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1%대에 불과한 국내 AI 활용 기업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 공급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 외에서 라온피플이 꿈틀거렸습니다. 3.20% 상승합니다. 시간 외 종목들 저희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저는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피플을 보는 이유는 일단은 특히 금요일장에서는 AI 관련주가 장중에서도 많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이 AI를 산업 내재화를 시키면서 1%대에서 30%대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가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AI들이 금융이라든지 행정 쪽으로 좀 많이 치중됐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산업 전반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라운피플도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AI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AI 머신 비전 관련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크린 골프 쪽 카카오 VX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그 스크린 골프 센서라든지 골프 센서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에 이제 머신 비전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은 특히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불량품 검사라든지 또 PCB 쪽 본딩 검사라든지 그리고 이 자동차 외관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신차 출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이 머신 비전을 활용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 확장성이 상당히 넓은 쪽에 속합니다. 기존에는 뭐 앞에서는 산업 쪽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덴탈이라든지 특히 뭐 교정 분야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런 분야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통체계, 농업 그리고 물류 등 이런 분야로도 계속적으로 좀 폭넓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그 정부 관련해서 이 AI 산업 내재화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산업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장성이 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라운피플도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4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사실 가장 많이 움직였던 두 종목이 원전이었는데 원전은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도 여쭤볼게요. 사실 시간에서 많은 상승폭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 매수를 했을 때 신규 매수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솔직히 불편한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남의 떡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 UAE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련 기업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UAE 경제사절단에는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과 또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동 원전 수주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그 덕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6일부터 12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포스코 홀딩스의 빠른 이익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죠.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중국발 모멘텀이 기대되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톤당 $80 초반까지 하락했던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이달 초에는 $110 후반대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 철강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펜옵션도 함께 보실까요? 올해 2분기부터 중국이 본격적인 회복이 BDI 상승을 견인할 텐데요.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운임 하락 우려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한 결과 현재 주가는 PBR 0.56배로 밴드 최하단 수준에 근접했지만 중국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올해 건 화물선 운임 강세로 펜오션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은 2일째 순매수합니다. 외국인의 관심 종목 안에서 저희 어떤 기업 볼까요? 전 좀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메라 관련주로서 많이들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황에서 굳이 카메라 관련주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모바일향으로 많은 비중이 매출 비중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사실 이 모바일 IT 기기 판매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나머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KTNG 관련해서 릴 에이블이라는 전자담배가 이제 작년 11월에 출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본격적인 매출의 증가가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 KTNG 향으로 이제 전자담배가 나갔던 기업 같은 경우는 EM텍이라든지 이렌텍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두 기업들이 어떤 게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있어 왔고 사실 둘 다 주가가 잘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론도 이번에 이 새로운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렌텍과 이엔텍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파트론은 사실 카메라 모듈 쪽으로만 계속 나간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웨이러블 기기 쪽 보면 사실 심박수를 체크하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고 사실 이 앞으로 카메라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담배라든지 웨이블 센서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사실 또 전장용 카메라 쪽으로 비중을 넓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업황의 하반 경직성을 좀 보완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기존의 그 플립4라든지 이쪽 부분까지밖에 이제 삼성전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또 5세대 폴더블 폰에는 좀 적용이 되지 않을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갤럭시 S23에서도 2, 3차 벤더사로 이제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파트론의 그 카메라 모듈이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 갤럭시 A 시리즈에 좀 집중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업황 대비해서 좀 실적 반등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게 보일 것이다라는 종목이 이 파트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4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9,3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파트론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삼성 모바일 쪽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 감산 소식 유무에 따라서 받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 모바일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장세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사실 이 계속적으로 벤더에 대해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A 시리즈 매출에 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다른 그 공급사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선반영된 파트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은 전자 가격 표시기, 즉 ESL 부문의 성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ESL은 상품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지난해 매분기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ESL이 고임금 시대 해결책으로 주목받아서 또 한 번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9일째 솔로엠을 담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이죠. ISC가 북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북미 주요 고객사 수주량이 무려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관은 매수하는데요. 반도체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평가받는 대면적 패키지용 소켓 수주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7일째 매수받습니다.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되면서 기관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다가 중국 코로나 봉쇄까지 외부적인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었지만 고부가 제품 위주의 판매 그리고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이익 개선을 이뤘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432만 대 판매 목표를 내걸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현대차가 이제는 사상 첫 영업이익 10조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관은 6일째 매수하네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은 모멘텀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빠른 여객 수요가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12월에 나왔던 이 일본 관련 수송객 수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금 27만 명 정도가 기록이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노제팬이라든지 코로나 훨씬 이전인 한 18년도 동월과 대비했을 때 거의 한 92%에 가까운 수치로 사실상 많은 회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국제선의 전체적인 이런 여객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직도 많이 모자란 수치지만 특히 이 일본으로부터 회복세가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LCC 중 가장 좀 재무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복세가 엄청 빠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LCC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여객수에 대한 증가폭이 훨씬 더 빠르다, 높은 증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제주항공 하면은 많은 유상증자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 이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이 사실상 항공기 확대 추진 방안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에 대한 좀 물량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항공기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재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건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본다면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발빠르게 실적을 큰 폭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700원,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물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실적으로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서 제주항공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를 등에 업고 달리고 있는데요. 미국 IRA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그리고 주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들어 있었던 기업이죠. 사모펀드도 함께 바구니에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 회장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산주들이 기대감에 유입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UAE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그 안에서 현대 로템을 뽑았습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저희 어떤 기업 볼까요? 저는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AI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줌 인터넷에 대한 대주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줌 인터넷에 대해서 지분 52%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줌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 AI 쪽으로 뉴스를 좀 만들게 되면은 사실 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기업이고,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버추얼 휴먼 쪽으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AI 강사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변상욱 앵커를 통해서 예전에 좀 이런 기술을 좀 선보였었는데, 사실 뭐 제가 이런 영상을 봤을 때는 사실 기존의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물론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은 기술력으로서는 상당히 좀 놀랍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을 통해서 좀 캐시카우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약이라든지 알집, 그리고 뭐 게임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재무적으로 탄탄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AI 쪽, AR 쪽 이런 부분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버추얼 휴먼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그 특히 안경 피팅이라는 AR을 이용해서 이 안경을 내가 이것을 껴도 괜찮은지 이런 좀 미리 착용을 해보는 이런 피팅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라운지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뭐 안경점들에 좀 진출을 했었고요. 사실 뭐 제가 안경을 안 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체감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쪽으로도 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술, 특히 이 버추얼 휴먼 관련해서 최근에 뭐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기업들이 한 2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알집이라든지 그 알약 이런 부분의 이스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공모를 하려고 했을 때 한 3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가졌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4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